반갑습니다. 인터입니다. 오늘은 MBTI의 판단 기능이죠. T, Thinking, 사고 기능과 F, Feeling, 감정 기능의 구별, 그리고 또 같은 T거나 같은 F인데 우리 이렇게 다른데요?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이쪽은 T, 사고에 가까운 거고요. 이쪽은 F, 감정 선호에 가깝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feeling,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 슬퍼, 나 기뻐 이런 이모셔널한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논리적과 정서적으로 나뉩니다. 이상적인 의사결정 전략에 대해서요. 사고부터 볼까요?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이라는 건 뭘까요? 모두의 이해관계를 굳이 다 고려하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불변하는 룰, 불변하는 인과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과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논리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기준,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가볼게요. 정서적이라고 했습니다. 정서적이야말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모션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결정한 사항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가 먼저 걱정돼. 먼저 고려 대상이야. 상대가 내가 이런 식으로 결정했을 때 서운할 수 있잖아. 소외받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때 취하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런 개인적인 상황, 그 다음에 각각 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체들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모두가 최소한의 피해를 보고 그나마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감정선호 분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의사결정 스타일입니다. 아까는 이상적인 전략이었죠? 지금은 그래서 그 이상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고 선호, 이성적입니다. 추론을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예상하는 거죠. 그리고 변수가 명확해야 결론도 변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가 접근할 때 마치 이 소용돌이 가운데 내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무섭고 막 후달리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찰자야. 공평한 관찰자로 상황에 접근을 해야 돼. 마치 판사가 된 것 마냥 그냥 목표한 것,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린 것에는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추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공평하게 내가 결론을 내려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죠. 내가 내려놓고 아님 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감정선으로 가보죠. 감성적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신뢰하냐면 믿을 수 있는 기준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나의 가치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저 사람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이런 말 했을 때 저 사람은 약간 따돌림 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겠다. 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정말 이거는 팩트다. 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충분한 어떤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떠올려보는 거죠. 주관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나라면 저럴 텐데 등부터 인간적으로 사람이면 다 서운하지 않겠어? 라는 어떤 보편적 기준을 들이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내가 동의한 어떤 나만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는 거야. 나의 가치관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가치관을 항상 고려하려고 합니다. 나만 생각할 수 없잖아. 저 사람 입장도 있고 이 사람 입장도 있고 엄마 입장, 아빠 입장, 동생 입장이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는 여기에는 자신의 기호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면 다른 사람의 기호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마주치기 마련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고부터 보시죠. 질문지향입니다. 굉장히 질문을 던져요. 왜? 질문을 통해서 저 생각, 저 아이디어를 내가 분명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까 뭐라고 했죠? 명확한 사실, 추론한다라고 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문제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대충
뭐 질문하기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냥 대충 이해했다는 식으로 알겠어 해놓고 알아들었어? 라고 했을 때 명확하고 자신있게 딱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해결한다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따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이렇게. 하지만 이 사고 선호 형들은 내가 누군가와 어떤 상담을 해. 질문을 좀 던질 거야.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이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준다든지 혹은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내가 확신이 안 들면 내가 함부로 말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반이 말랑말랑하면 그 위에 지은 건물 역시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문점에 대해서 답이 명확하게 나와야 내가 내린 그 결론을 비로소 신뢰할 수 있거나 신뢰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보죠. 감정선호 분들은 협음지향입니다. 일치점에 초점을 맞추거나 문제를 다시 구성해서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건 뭐냐면 질문지향은 내가 명확하게 다 파악해서 추론해서 변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겠어 라는 느낌이라면 협응지향은 이 결론이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최소한으로 반대하게끔 가장 최대한으로 동의하게끔 하는 공통된 가치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것이 협응지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서 동의를 구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10명이서 여행을 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질문지향이라고 치면 우리는 명확하게 후보군을 몇 개 정해서 여행지를 정하는 기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 기간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각자 몇 점인지 딱딱딱 매겨서 총점이 가장 높은 걸로 다수결 끝. 이런 느낌이라면 협응지향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그런 과정도 당연히 선호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 하나 극렬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최상으로 좋아하진 않을지라도 한두 명이 너무 좋아 미치진 않을지라도 적당하게 괜찮아 할 정도의 갈등이 최소화된 그런 결론을 뽑아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마치 내가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보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질문을 하고 물론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갑자기 토픽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떠오른 어떤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요 T와 F의 차이라기보다는 다른 개념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정을 고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먼저 사고선호, 강인한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확고하게 집중하고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밀고 나간다고 해요. 원인이 되는 것, 기본 개념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이 명확하게 세팅이 됐고 내가 완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추론을 했죠. 인과관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그럼 결론도 변하지 않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비로소 믿고 결정을 내렸어요. 당연히 확고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번복하고 싶어도 이미 빼도 박도 못하게 논리적이야. 이걸 어떻게 바꿔? 바꾼 바보지 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미 결정을 내린 이 순간부터 결과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고 추론을 통해서 결정을 내렸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최종 결과를 중요시할 수도 있다. 감정 쪽으로 간다면 온건한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온화함과 애정을 통해서 결정한 것을 지지받거나 그 지지받은 것을 토대로 내가 이것을 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온건하다는 건 뭐냐면 이 결정에 누군가가 비판을 할 수 있고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사고선호 성향은 아무리 뜯어봐도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 그럼 밀고 나갑니다. 야 이거 이래서 저래서 네가 제기한 이 의는 개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온건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맞다라고 다 믿을지라도 자꾸 태클을 걸면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온건하니까. 이 내린 결정을 모두가 지지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불만 없이. 그래서 결정을 딱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약간 누군가가 조금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더라도 F라면 저 친구 좀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럼 겐톡을 좀 보내본다든지 좀 개인적으로 물어봐. 혹시 너 어때? 이런 식으로. 근데 T라면 일부러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동의한 거잖아. 그리고 뭐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동의한 거잖아. 어떻게 다 누가 모든 사람 마음에 다 들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살짝 모른 척하고 그냥 그래 우리 여행 잘 가보자 10명끼리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온건하다는 건 여러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하고자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과 그대로 일맥상통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싫어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 그들에게 미쳐질 영향들을 고려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사고선호라면 합의를 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프로세싱 하려고 할 겁니다. 딱 떨어지게. 성문화되게, 명문화되게.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해도 똑같은 프로세서를 거칠 수 있게. 그래야 명확하니까. 그게 약간 T적이라고 한다면, F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해진 룰도 있을 거고 또 그 중에 한 구성원과 밥을 먹으면서 들은 얘기도 있을 거고 또 오늘 저녁에 나랑 전화하면서 또 다른 구성원과 들은 얘기도 있을 거고 또 이 사람의 표정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조금 별론가 하면서 겐톡도 보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결국에는 이상적인 하나의 완벽한 합의에 도달한다. 완벽하다는 단어보다는 가장 덜 신경 쓰이고 가장 지지받고 문제없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두가 결과에 만족하기를 바라는 거겠죠. T는 냉철하다, 뭔가 공감적이지 못하다. F는 완전 공감적인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자주하고 선호하는 패턴은 있을 거예요. 다만 인간은 생명체잖아요. 꼭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 상황에 나한테 필요하다면 그것을 차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존을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MBTI를 이해하는 목적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MBTI를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이해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인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